어? 자, 대상포진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저 몸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먼저 쭉 한번 해보고, 한번, 어, 대상포진하고, 그 다음에 3차 신경통, 신경에 관한 거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관절로 시간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알아보신 분? 역시 여러분들 건강하시네요. 그러면 대상포진 환자 보신 분, 저요. 어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고, 뭐 어땠는지. 두 명 있었는데요. 네네. 한 분은 그 병원에 있을 때 음. 진짜 심한 대상포진이어서 통증이랑 수포랑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던 분인데, 통증하고 수포까지? 네. 근데 음. 그분은 이제 그 양약으로 이렇게 치료하셨고, 잘 되던가요? 아니요, 오래 걸렸어요. 그쵸. 어. 네. 그리고 한 분은 저희 어머니인데, 어, 근데 그게 신경통은 확실히 있었는데 수포가 막 되게 있지는 않았는데 네네. 약으로 그래도 빨리 잡았던 것 같아요. 와, 역시 따님이 명이네. 아, 역시. 어떻게 약 썼어요? 저 그 과로실 그 과로 뭐지 음. 그 처방 썼어요. 과로산 참고해가지고 그냥 그 원방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어. 용량 좀 음, 조절해가지고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듣던가요? 오, 네, 다행히 그 음, 포지는 없었고, 네네. 약간 통증이 이제 약간 이렇게 찌릿찌릿 자꾸 어, 있었다, 어, 그랬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빨리 좋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하시다. 바로 실산 잘 들어요. 태우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또 혹시 대상포진 환자를 보시거나 뭐 꼭 진료를 안 하더라도 환자를 보시거나 하신 경험 있으신 분? 없으시구나. 전국에 대상포진만 보는 환자 병원도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게 상당히 요것만 진료만 잘 해도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포가 문제가 아니고 통증 때문이죠, 통증. 통증과 그 감각,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실제 뭐 부모님이 걸리셨다고 하니까 아마 옆에서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상포진의 정의, 증상, 이런 거 일치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책 보시고, 하시면 압니다. 자, 저랑 이제 한번 개념 잡아 보겠습니다. 종현님, 네. 대상포진은 어느 부위에 납니까? 이 부위라고 해서 뭐 이런 표리를 봤을 때 네,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그러니까 마음껏 뭐, 아시는 결국은 만큼 이제 피부 근처 쪽, 피부, 네. 네, 또, 끝, 이제 좀 포진이 위로 이제 피부 쪽으로 올라오는데 음, 그런 신경통도 피부 쪽도 나타나고 좀 더 음, 깊은 부위까지도 통증이 나타나기는 하는 것 음,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애플시드님, 네. 혹시 피부 말고 또 다른 부위 없습니까? 음, 뭐, 신경도 얘기하셨고. 열도 좀 있지 않아요? 아니, 부위, 위, 부위.
저는 피부만 알고 있는데 얼굴도 될 수 있고 뭐 등, 음, 가슴, 옆구리 뭐 그런 데 다 음, 피 모양으로 생긴다고. 아, 이게 이제 신경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어느 부위 신경이든 다 생길 수가 있죠. 생길 수가 예, 있는데, 이 신경에서 특히 이제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생겨요. 예, 생기지만 거의 대부분은 척추 관련된 부위에 잘 생깁니다. 척추에서 분지 이런데 예. 뭐 다른 데 생깁니다. 특히 많이 생기는 부위가 흉추입니다. 흉추. 흉추 부위에 물론 다른 데 생깁니다. 아,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아, 그 윤장님, 네, 네, 그러면 이 부위를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피부에 생기는 부위, 피부라는 부위에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납니까? 어,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 증상, 붉어진다. 그쵸? 네, 근데 붉어지는 거는 한참 뒤에 문제예요. 어, 네, 그쵸? 네, 그래서 붉은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다음에, 붉어지기 전에 뭐가 이제 생기죠? 어, 발진, 수포, 네, 아니야, 발진도 나중에, 붉어지는 음, 게 발진이에요. 네, 증상이 감각이 먼저 생겨요. 제가 음, 이제 제 케이스를 보면 네, 따갑고 아프고, 그게 먼저, 따갑고 아프고가 먼저 네, 생깁니다. 네, 네. 네. 무지하게 따갑고 아픕니다. 예. 감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붉어지면서 이게 뭐 수포가 나옵니다. 이 과정이 수포가 나오는 건 한 일주일 지나야 돼요. 이 말이 뭔가요, 그러면? 따갑고 아픈데 붉어지가지고, 나중에 붉어지고 수포가 난다. 이게 하는 바가 뭐죠? 그, 따갑고 아프고가 생기는 게 그쪽에 피부 쪽에 기운이 막혔다. 이건 막, 피부에 막혔다. 이건 네, 피부를 뜻하고, 네. 막혔다에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래가지고, 어, 막혀서 기운이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안 통하니까, 따갑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붉은 아, 쪽으로 붉은 거는, 아, 간다는 게, 그거는 이제, 어, 막혔는 게 이제 뭔가 터지는 느낌. 어, 네. 여기 이제 따갑고 하다는 거를 이제 기운이 막힌다. 피부에 기체가 되는 게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뭘로 간다? 아, 어, 나중에 그냥 혈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쌤들 말이 다 맞는데, 이제 우리는 진료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사고를 접근해야 이제 처방이 나옵니다. 치료법이. 자, 피부라는 부위, 신경이라고 하는 부위에 기체가 된 거예요. 기체가. 피부니까 따가운 거예요. 피부 조직은 금기운이 많으니까 피부에 딱 기체가 되니까 따가워요. 네, 자극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근데 그 기체가 계속 거기에서 뭉쳐가지고 계속 기체가 있으면 기체로 끝나지 않겠죠. 혈이 이제 거기서 비로소 동반됩니다. 혈울. 그러면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혈울과 그게 뭉쳐 있으니까 습기도 나오고 막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혈울로 가는 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태우님.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병리는 우리가 잡아봤어요. 그러면은 초반에 따갑고 할 때 어떻게 처방을 쓸까요? 기체를 좀 약제 풀어줘야 말고, 됩니다. 약제는 말고, 네, 기체를 풀어주는 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위에, 흉협 부위, 음, 윗피부 흉협 부위. 피부와 흉엽, 신경 부위에 기체를 풀어주느냐. 예,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혈이 울대니까 어느 부위의 피부에 그 혈울을 풀어주는 그런 약재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되지만 이게 수포가 올라온다는 거. 자, 여기 잠깐만요. 수포가 올라온다는 게 이렇게 뿅 돼가지고 수포가 올라온다는 게 이거는 피부를 넘어선 거예요. 피부에는 건조해요. 이런 뭐 올라올 게 없어. 이제 여기 기체가 돼 있다가 여기 기육 이런데 이 수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혈관 이런 거. 저는 지금 순수하게 한방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제일 처음에 피부에만 문제가 됐다가 그 기육이나 피혈 육궁골로 우리가 한방에서는 그 진단을 하는 그 기준을 피에서 혈육까지 이렇게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상황을 봐서 피부만 그치는 게 아니고 육부위까지 처방을 구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어느 약재를 선별하는 건지는 그게 이제 뭐 과로실산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가미를 하려고 하면 그것만 믿었으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쭉 그거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진단을 하느냐, 그리고 그 개념대로 어떻게 치료법으로 연결하느냐가 저의 방금 얘기했던 그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한의사는 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저희도 좀 철저하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 원장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목소리가 괜찮으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이게 밥을 너무 급하게 예, 먹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부의 기체를 볼 수 있는 약재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 기억에 네, 그래도 이렇게 안면마비 같은 거 생각해보면 남성 같은 거를 좀 썼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남성은 이제 사실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피부나든지 피부만으로 국한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체도 풀면서도 그 습담을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기체라는 것 자체가 습담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상당히 좋죠. 그거 말고 이 길경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길경이 이제 흉엽에도 쓰고 피부 이런 데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길경을 먹어보면 자극이 탁 쏩니다. 이 길경은 그 자연산, 특히 그 그냥 반찬에 먹는 그런 건 아무런 효과 없고요. 자연산 길경 같은 걸 먹어보면 자극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플 정도로.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냥 약재로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자극이 있겠습니다. 길경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길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럴 때에는 길경을 다량 넣는 게 좋고, 바나라든지 이런 것도, 바나 남성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만, 먼저 소통시키는 길경이 가장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기체를 봤다면, 이제 혈로 한번 가볼게요. 혈로 가가지고 혈울이 되고, 그쪽에서 피부가 벌겋게, 혈울이 돼가지고, 피부가 벌겋게 되어서 뭐 수포는 나중에 보고요. 그럴 때에는 어떤 약재가 좀 괜찮을까요? 피부의 혈 이런 부분. 피부에 음. 사실 원장님한테 제일 어려운 거 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자기학적으로 생각해 어렵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힌트.
혈약은 보통 무거워요. 진액도 많고, 당귀, 청궁, 그다음에 지황, 뭐 다 무거워요. 그 중에 가벼운 놈이 하나 있어요. 가벼운 놈이. 꽃, 꽃입니다. 꽃. 아, 음, 붉은 꽃이라고도 합니다. 아, 홍, 홍화. 홍아, 홍화가 이게 혀를 보는데도 이게 가벼워가지고 피부 쪽에 잘 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내가 쭉 해보니까 이 길경과 홍화가 상당히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피부라는 그 개념으로. 또 있어요. 연교. 연교. 연교 이거 가볍습니다. 차가운 약이면서도 가볍습니다. 연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yes or no로 한번 물어볼게요. 생지황 어떻습니까? 생지황.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생지황. 근데 이제 생지황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혈열을 식히는 약입니다만 보약입니다, 보약. 그 개념은 알고 쓰세요. 그러니까 진액을 보충하는데 우선인 약이에요. 혈열을 끄는 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생지왕이 위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막 습기가 생겨 기체가 돼서 나중에 수포가 올라올 건데 물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생지왕을 곁다리로 넣는 건 좋은데 생지왕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지왕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홍화나 연교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과루실산, 과루인이 그 장 원장님, 예. 해심비간신 우리 장부, 높이로 쭉 따지면 어느 부위에 쓰는 약일까요? 폐 쪽이 아닌가. 그쵸? 예, 이 약재 거의 기침, 뭐 이런 데 씁니다. 예. 아니면 흉통. 그러니까 이런 데 딱 좋은 거예요. 음. 상부로 가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연교나 이런 거 여러분들 써보면 알지만 이게 물론 연교가 약한 약은 아닙니다만 이 통증을 제어하기가 이 아파 죽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미치고 활딱 뜁니다. 제가 왜 쓸데없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제가 왜 장 원장님한테 연락했겠습니까? 너무 좋아했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침밖에 없는데 뭐 어디라도 좀 그래서 내가 웬만해서 내가 장 원장님 연락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그만큼 하셔도 됩니다.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제가 심하지 않은데도 그 정도예요. 그 심하면 아까 이제 우리 벨라님 어머님 얘기 들으면 그 엄청 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루인이 그래서 좋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방들을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벨라님, 일하러 가셨구나. 자, 우리 종현님,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수포가 이제 때가 돼. 수포는 저는 경험을 하니까 죽을 것 같던데 수포 나오니까 좀 덜해지더라고요. 수포가 이제 나오고 터지고 이러니까 좀 덜해지던데 수포는 어떤 약재로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 어쨌든 습기를 좀 음,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음, 상황이니까요. 음. 부위가 이제 우리 피부라고 했지만 네. 지금 지금 이 수포가 한참 있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병이 처음 발병하고 한참 있다가 나와요. 만약에 정말 피부에서 생기는 거라면 거기에 병이 오자마자 수포가 나왔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네네. 이제 이거는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온다는 거는 어디서 끌어모아가지고 이래 왔을 겁니다. 피부, 그 기육, 이런 기육, 밑에 기육에서 혈관 기육, 예, 피혈, 육근골, 네. 이렇게 순서로 돼 있다고 하면 혈관을 밑에 있는 기욱에서 이게 습기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습기를 치료하는 약이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의인, 창출, 뭐 향부자, 후박 이런 거 다 습기를 보는 약이잖아요. 네. 이때 이런 수포에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 아까 이제 생주양 말씀하시면서 네네네. 이제 그런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음, 조심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음, 그 밑에 쪽에 습기가 이미 많으면 음, 그런 스포가 더 많이 발, 좀 조장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기욱에서 올라온 거니까 이거 그냥 비위에 쓰는 습기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네. 그대로 쓰면 됩니다. 피부에 생긴 거라면 만약에 좋아요. 피부에 그 습기가 피부에서 나왔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뭔가요? 피부 습진, 어, 습진, 또 땀, 아, 땀 다 물이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약재가 뭐죠? 환기. 피부의 수분은 환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마황. 네. 그 두 가지가 진짜 피부에서 이 결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환기는 땀을 닫아가지고, 모공을 닫아가지고 하는 거고, 마황은 피부에 있는 걸 밖으로 땀을 내서 실제로 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습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창출이니 뭐니 이런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팩사 이런 것도 괜찮고 괜찮아요. 개념 이제 잡히셨죠? 네. 요렇게 가지고 이제 처방봐야 됩니다. 자, 이거 문제 돼 있나?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 자초. 자초는, 어,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상당히 좋은 약인데, 여러분 혹시 자초 드셔보신 적, 잘 없으시죠? 이게 자초가 어디에 주로 이제, 병에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갑자기 이름이, 애들, 홍역이라고 하나? 이게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걸렸었는데, 그럴 때 씁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올라올 때 보면은, 막 열이 나고 뭐 그런 건 있어도 온몸이 아프고 따갑고 뭐 그러지가 않아요. 화농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쓰는데, 자초가 엄청 순합니다. 먹어보면 순합니다. 맛도 그냥 달달하니 별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분은 화독형이니까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이거 군제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의미는 맞습니다만 이게 잘 안 들어. 포공령 이런 거 써요. 포공령 여러분 엄청 씁니다. 쓰고 여기 보면 대청력, 판남근 이런 게 엄청 써요.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치자 이런 것도 약해. 용담초 이런 게 이제 그나마 되고. 현오색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화독이라고 해가지고 벌겋게 된 그런 경우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자초 뭐 많이 쓰면 좋죠. 뭐 그렇습니다. 자, 요 처방은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순전히 혈열 보는 약입니다. 혈열. 근데 이 기체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울금 조금 있고 현오색 조금 있고 관중, 관중 제가 모르는 약이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스별형의 생지왕 차전초, 여러분, 차전초 이딴 거 쓰면 큰일 납니다. 어,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요즘 연구하는 약제 중에 차전자가 있습니다. 나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약을 달아보면, 이게 진짜, 이게 뭐 약성을 떠나가지고, 약을 딱 달아보면, 와, 이거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약이 있어요. 뭐, 인삼이나 이런 건 뭐 다 연구를 많이 하지만, 차전자를 제가 달여가지고 보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한약재 제가 아는 거, 모든 약재 중에 제일 진액이 많이 나옵니다.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제가 먹는 약이 있는데, 이게 보이나 모르겠다. 여기, 아니, 보이나 모르겠다. 이거 뭐 둥둥 떠다니는 거 보여요? 보이는가? 여기 좀 층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차전자 조금 들어갔거든요. 차전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묵같이 돼 있어요, 묵. 부으면 물이 아니고요. 꿀렁꿀렁꿀렁 마치 이제 그 묵, 묵을 이제 팬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약재가 내 생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AI랑 열심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쪽에 요즘 현대에서는 변비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단순히 변비와 관련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체험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만약에 내 앞에서 가졌으면 혼나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혼나야 돼. 예. 차라리 석고 뭐 이런 거는 괜찮죠. 석고는 괜찮은데, 마취는 내가 모르는 약이고, 만약에 스별이 심하다고 하면 여기 열 끄는 약이 별로 없어요. 예. 목담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합격. 그 다음에 기체혈의학. 여기 보면 이제 단삼 이런 거 쓰셨는데, 이 단삼 이거 전부 보약입니다, 보약.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신 거예요. 기체 보는 약이 어딨노? 향부자, 현오색, 이런 거밖에 없네요. 네, 이것도 탈락. 제가 탈락이란 이유를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그, 뭐,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이 이제 유명하게 된 거는 보면 따라합니다. 이게 이제 과루실, 길경, 홍화딱 요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약이고, 여기 보면 열이 많으면 팔남근이라든지, 습기가 많으면 창출복령, 습열이 있으면 인진호 뭐 양화할 수도 있죠. 양화하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 붉은 기운이 없고, 뭐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통증이 심하면은 정갈 50보다 제가 추천했던 그 뭐냐, 천초, 천초, 천초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양화할 때에는 건강부자보다 세신 추천합니다. FC드님. 네, 네네. 왜 세신을 써야 됩니까? 세신은 어떤 약이니까? 네네. 속에도 차갑고 바깥에도 차가울 때 통하게 해주는 이게 찬 게 것만 세신. 보나요? 그러니까 통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신을 보는 게 세신이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재주. 뚫어주는 건가? 습기. 습기. 습기를 예, 봅니다. 지금 이제 이게 결국에는 기체로 인한 습기잖아요. 예. 기체로 습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부자 건강 이런 것보다 세신, 음.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 천초 이거 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게 된다면 그 뭐라고 하나요?
어, 포진 같은 게 많이 올라오면 포진 잘 보는 게 여기는 없는데 포공령. 제가 이 달에 먹어보고는 포공령 정말 좋은 약입니다. 다른 뭐 금우나 이런 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 다음에 머리로 가는 거는 뭐 백지청구 요는 뭐 간단하게 쓰는 거고 상지에 쓰는 건 강황, 뭐 강황은 사실 이럴 때 쓰는 상지에 쓰는 건 아닙니다. 강황은 그 기운을 하기시키는 어혈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써야 되고 만약에 상지로 본다면 계지 같은 거 써야 되겠죠. 계지. 그 다음에 하지는 우슬. 그래서 요 약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옆에 말씀드렸던 뭐 창출 복령이라든지 뭐 세신, 천초, 그다음에 여기에 필발 이런 거 이런 거를 응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단은 뒤에 건 좀 이따 보고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과로실산을 그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 이 과로실산이 왜 유명한 처방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질문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거는 요렇게고, 그 다음에 요렇게만 이제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중국 논문들과 한국 논문들 죄다 뒤져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국 논문에서는 당기 현오색, 당기, 제 이야기도 당기를 썼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저는 허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좀 막혀 있는 거잖아요. 보도 좀 필요하지만 행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정님, 네. 이게 피부 어느 특정 부위가 막혀가지고 기체가 된 다음에 혈열에다가 습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네. 그럼 이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막혀 있으니까. 천궁 어떻습니까? 방귀는 많이 썼는데 천궁이 네. 좋지 않나요? 전공도 써도 되지 않을까요? 어, 자, 이 환자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어, 피부에 막혀 있다가, 엄청 예민하죠, 지금. 네. 그럴 때 이 바람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극되는 바람이 헐헐 막 먼지, 지금 안에 거기서 먼지가 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없어지라고 부채질해 주면 어떨까요? 음,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초반에 좀 아프겠죠? 음, 아니면 초반에 너무 자극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잘 안 쓰는 거예요. 향기약 잘 안 쓰는 거예요. 음, 진정시켜. 자, 일단 진정해라, 진정해라.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진정해라. 이렇게. 음, 예,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목단피 어떻습니까? 목단피. 목단피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목단피 좋습니다. 목단피. 목단피는 성질이 서늘해가지고 좀 진정하거든요. 소통도 잘 보고, 목단피 좋습니다. 목단피. 그 다음에 이제 2등으로는 2회 들어간 거는 보면 치자, 시호, 생지황, 감초, 홍화, 여기 홍화. 50, 지룡, 뭐 지룡은 나쁠 것 같지 않네요. 50은 아마 통증 때문에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초룡담, 황금, 택사, 차전자, 향부자, 도인, 유향, 구기자, 철련자 괜찮을 것 같네요. 맹문동, 이런 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보는 건 아니고 그 환자의 어떤 그 상태를 좀 봐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병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4.3.
사산도 뭐 병 때문에 쓰는 약이 아니에요. 지금 그 들어갈 게 아닙니다. 오령지, 울금, 대황, 웅황, 목단피, 계지, 환기, 적작약, 단삼, 지각. 주로 이제 어혈. 아마 이제 중국에서는 그 병 초기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혈, 열, 흉엽, 기체, 습, 진액 부족. 그런 게 이제 그 대상포진의 의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논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이 논문은 제목은 다 차지하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용담 사간탕을 처음 썼어요. 용담 사간탕을 썼는데 이 군제를 써본 거를 보면 이제 딱 표현합니다. 이 통증이 그렇게 격렬한데 3.7 한돈 쓰고 이러면 자기 몸에는 절대 이래 못 씁니다. 이거 택도 없어요, 택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14, 15, 16, 3일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목통, 자전자, 적복령, 생지왕, 당기, 치자, 황금, 감촉. 자기 몸에 이렇게 써보라 하세요. 예. 안 돼. 안 됐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게, 그 뭐라고 하나. 이게 좀, 사하는 약을 썼는데 안 됐다. 보약으로 가자. 쫙, 보약과 이 어혈약으로 가자. 쫙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논문을 읽어보면 환자는 그대로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제 비로소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소쇼탕하고 환자가 계속 괴로워하니까 소쇼탕과 오룡산 엑기스를 줬어요. 근데 이거 먹고 좀 들어요. 이거 먹고 좀 들으니까 이제 실형탕을 갑니다. 자, 시오, 텍사, 백출, 절영, 복령, 반화, 황금, 인상, 감촉. 차라리 이게 낫죠, 차라리. 예, 소통시키고. 예. 만약에 할 거였으면 이거를 용량을 확 올렸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뭐, 피부 보는 약도 별로 없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실형탕을 썼다. 이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문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도 용담 사간탕을 많이 씁니다. 용담 사간탕을 이렇게 이틀 썼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제 선방 활명음과 신미패독산을 합방한 거. 여기 보면 이제 조각자 이런 게 잘 뚫습니다. 뚫고, 대황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제 대황.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싹 소통시키는 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천화분이 그, 뭐라 하죠? 해독하고, 그 다음에 배농 이런 거 잘합니다. 천하분 여러분들, 피부병에 뭔가 약간 고름 같은 게 조금 생긴다. 반드시 써보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갈, 독할, 길경, 지각, 박하, 선태, 석고, 연교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듣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약을, 여기 이제 피부약은 그래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피부 쪽으로 아예 갈근, 승마, 뭐 이런 거, 만영자, 백지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마무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승마갈근탕도 사실은 자기가 한번 당해봐야 돼, 자기가. 이런 거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때 했고, 앞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민 처방, 소민이 어떤 분이 왔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게 아마 보중인기탕이네요. 소민 보중인기탕에다가 이제 마왕부자 세신탕, 수종 냉증이 동반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분 논문 읽어보면, 한참 씁니다, 한참.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소민도 어떤 어떤 병이 나는 부위, 병이 나는 어떤 병의 양상,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체질로만 보는 것도 사실은 이 논문 읽어보면서 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오래 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호전이 되었다라는 거를
보고하는 논문인데, 여러분들 그 대상포진, 물론 길게 가는 사람은 길게 가지만, 보통 2, 3주 안에 대체적으로는 좋아집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의미 있습니다. 이제 대상포진 후에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신경통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자, 이제 그 자, 신경통만 남아있어요. 제일 처음에 기체가 되었다가 혈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습기도 막 해가지고 그게 다 없어졌어요. 자극만 남아있어요. 허하면서도 피부에 기체가 좀 남아있는 거죠. 허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십전대보탕 감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혈을 보하는 약 쭉 하고요. 여기 녹용도 쓰셨고, 녹용이 기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습기 있다는 뜻입니다. 나 같으면 절대 안 씁니다. 아, 또 아프다고 또, 아이고, 또 이것도 유약물약을 또 넣어주셨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약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인 하지부의, 이게 하지부의 대상포진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요런 논문도 있었어. 대상포진 후에 힘이 빠져가지고. 대상포진은 이제 이 병원에 와서 치료한 게 아니고, 대상포진 이후에 그 집에 있던 신경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생긴 하지 무력감. 이럴 때는 이 소경활혈탕이 이제 산조인을 쓰다가 우차신기환을 같이 썼대요. 써가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요거 때문에 좋아진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령선 방기 이런 거 좀 대상포진 후에 그 표증을 좀 그래도 조금 더 봐준 그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상포진은 제가 대충 요까지 하고 혹시 대상포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조금 질문 받고 제가 이 2부는 제가 준비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 그냥 하는 김에 쭉 가려고 이거는 준비 싹 돼 있거든요. 3차 신경통은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는 거 전부 공개 다 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을 치료하려고 할 때, 잠깐만. 예, 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하실지. 저라면.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에는 이런 거 쓴다고 했잖아요. 네, 길경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화도 어느 정도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로실은 그게 벌겋게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게 조금 그 습기가 있다라는 아직 있다는 거거든요. 요럴 때 보면 저는 세신 같은 거, 게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중초에서 되거든요. 인삼, 천초 이런 거 같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약을 조금 당귀 이런 거를 좀 쓰면서 이제 길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력하게 쓰죠. 그럴 것 같아요. 뭐 물론 환자 보면서 이제 환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환기 이런 거는 안 쓸 것 같고요. 인삼, 감초, 복령, 작약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쓰고 녹용 이런 거 안 씁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거에다가 이제 길경, 홍화, 천초, 세신, 예,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 이걸로 특화를 해야지 했는데 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농담입니다. 많이 보십시오. 많이 많이 보십시오. 많이. 한의원에서 이런 거 한다고 환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몰라서 그냥 천추의 한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 수?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경험을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이제 질문 없습니까?
선생님, 네네, 환기는 피부병 어떨 때, 그러니까 땀 얘기하셨는데, 네네.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못 쓰는 거예요? 어떨 때 피부병, 쓰? 예, 피부병에 환기. 한해서, 예, 피부병에 한해가지고 환기는 예. 아물지 않을 때, 아, 아물지 않을 때. 왜 이래 아, 안 아물지? 왜, 분명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칼에 피부 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나아요. 음, 3살이 안 돋아. 음, 이상하다. 이게, 그게 결국에는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게 모공이 안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그게 3살이 돋는 거죠. 꽉 채워지는 건데, 안 닫혀요. 그럴 때 환기 딱 쓰면 됩니다. 근데 환기는 부작용은 또 언제 생기는데요? 환기의 부작용 가장 많은 거는 중초의 습기입니다. 음,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겉에, 안에는 습기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거의 환기로 그 부작용 나는 경우는 여기 습기가 많은데 겉에를 조아버려요. 꽉 조아요. 음, 그러면 이 습기로 인해 습기가 안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설사를 절 하든지 구토를 하든지 이래 됩니다. 음, 거의 부작용은 이렇습니다. 설사. 설사. 어, 음, 그럴 때 이제 그렇습니다. 상처가 피부병이 나을 때가 됐는데 약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의미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재생이 잘 안 되지? 무조건 음, 환기입니다. 환기 대량 투하하십시오. 대량 석돈, 닷돈 음, 잘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선생님, 질문, 네, 윤정님 먼저 할까요? 예, 예. 네네. 네. 케이스에서 선생님 시호도 많이, 다량 쓰셨는데 시호는 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때 옆구리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왜, 환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 옆구리나 그 흉추와 관련돼 있는 부위에 잘 와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몸에라고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로 머리나 이런 데 안 가면은 웬만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경약으로 시효가 좋지 않겠나, 초반에. 네, 차 원장님. 예, 저는 질문은 아니고, 네, 얼마 전에 명절날 수원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네. 길에 택시 기사분이 수원에 유명한 대상포진 어, 병원이 있다 해가지고 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어, 자기가 갔는데 네네, 몇백만 원을 한다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이제 특화를 한 거잖아요. 네네, 되게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네네. 대상포진도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저는 이 아,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 어딥니까? 바로 옆에 끼워야 되겠다. 대상포진 한의원, 대포 괜찮지 한의원으로 않을까. 예, 제가, 대포 한의원으로 옆에 끼워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이제 환자들, 보면 스테로이드 해가지고 잘 되는 분도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초기에 대상포진이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저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언젠가 이제 지금이야 뭐 열심히 애들 이제 학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이 들면 나이가 좀 들고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냥 동업할 수 있으면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동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선생님, 저를 고용해 주십시오. 합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우리 30 되기 전까지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은 우리 그때 결혼하자고. 60 되기 저는, 예, 전까지 못 예, 찾으면은 같이 제가 예, 고용하겠습니다. 계속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 전까지 제가 열심히 벌어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 뭐, 이것도 한번 우리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앞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신경통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신경통.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노? 우리 태우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모시모시. 네, 이제 들리네요. 앞에 이제 대상포진하면서 간접적으로 결국에는 그 대상포진이라는 게 신경통이니까 신경통, 이거를 이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흔히 그 앓는 근육통, 관절통과 다르게 신경통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 통증의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 찌르듯한 통증, 뭐 칼로 베는 통증, 뭔가 엉덩이. 날카로운 어, 통증, 뭐 그런 느낌의 통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굉장히 자극적인, 잘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어깨 아프거나 근육통은 뻐근하거나 뭐 땡기거나 뭐 이런 식의 통증인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이제 논외의 이야기지만 골 부위의 통증은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겪어본 적은 없는데 그 뭐 이제 고관절, 대퇴골두 이런 그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깊숙한데 이게 뭐 은은한 건 아니냐. 아무튼 이게 느낌이 다른가 봐요. 일반적인 근육의 그런 느낌하고 우리한테 이제 고관절이 그냥 아프다 해서 하니까 우리는 그 부위의 주변에 근육통이다 이래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아마 저는 안 겪어봤지만 좀 다를 겁니다. 그에 반해서 신경통은 굉장히 날카롭고 뭐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통은 이 자극적인 이거를 잘 진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얼마나 잘 신경의 그 예민함을 잘 진정시키느냐. 그게 이제 그거고, 결국 신경도 이제 막혀서 어떤 그 신경 부위가 막혀가지고 그 자극이 생겨서 이 통증이 나니까 이 막힌 것을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어요. 저도 이거 어디서 했더라? 아무튼 무슨 책에서 봤나, 여기 이 처방이 있습니다. 천궁백지, 필발, 천초, 이 하루 분량입니다. 25g. 제 약에 필발, 천초를 쓴 거는 요 처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의 통증을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할 때 필발과 천초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필발 천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안 쓰는 약이니까 천초는 좀 많은 약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료로 쓰고 있는 AI한테 물었습니다. 야, 뭐야? 이렇게 하니까 온리약이다. 온리약이고 이제 대상포진에 내가 썼는데 좋았어. 뭐 때문이야? 라고 물으니까 이제 좋은 그게 있는데 자, 이제 필발부터 보면은 필발은 성질이 뜨겁고 독이 없으며 비위와 폐에 작용하여 산한지통하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통하고 항염 작용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고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개선시켜요. 아, 제가 왜 이 약을 썼냐면 저는 이럴 때 중초를 소통시킬 때 먼저 떠올리는 게 반하입니다, 반하. 반하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당연히 저도 제 약에 반하를 쓰려고 했어요. 반하 흔히 제가 먹으면 반하 잘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나 할까? 이게 반하로는 이게 필발은 여러분 먹어보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근데 반하는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그 먹으면 목이 따가워서 그렇지 약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막힌 거를 피부 요런 데까지 뚫어주려면 자극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반환은 버리고 필바를 저 이제 대상포진에도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 피부라든지, 비록 이게 이 따뜻한 약이지만, 어느 국소 부위가 막혀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따뜻한 약이 같이 들어가면서 찬 약이 들어가면 상당히 유효한, 그거를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통에 제가 생각하기에 천초와 필발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약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로실산에 천초 필발을 추가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필발은 그렇고, 천초는 제가 이제 가장 심도 깊게 연구하는 약이 천초고, 두 번째는 차전자입니다. 이제 천초는 이것도 역시 따뜻한 약이고 제습 지통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제일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일본에 보면 이제 대건중탕으로 대장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장병에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용을 알고는 이제 대장 쪽에 이제 변비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이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보면은 대장암 수술 이후에 복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대건중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초를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는 저도 이제 정신적인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장이 안 좋아졌어요. 대장이 안 좋아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어요. 기체가 돼가지고 대변이 조금만 막 막히니까 막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제 이제 제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한동안 대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천초를 딱 먹으니까 이게 신이 내린 약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대변의 색깔이, 이게 참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이런 황금빛을 제가 언제적 봤던가. 이게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아름다운 색깔이 나옵니다. 아무 그 어떤 약도 그런 게 잘 안 돼요. 유산균 뭐 이런 걸 먹으면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유산균보다 더 훌륭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똥 얘기는 그렇다 치고, 거기 여기 보니까 이 마취 성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라탕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얼얼한 그걸로 마취 작용이 있습니다. 마취 작용이 있으면서도 이게 바이러스 이런 거를 보나 봐요. 이게 그 생리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작용이 상당히 강하고, 또 이게 또 좀 따뜻한 약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력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게 대장에도 좋고, 피부 이런 신경통에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노통음이란 여기 보면, 천궁이나 백지는 전부 다 이제 이 얼굴로 가는 약이에요. 얼굴로. 인경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발이나, 그러니까 인경약이면서도 소통제죠, 소통제. 그러니까, 여기 국소 부위에 생긴 거를 이 3차 신경통, 뺨으로 가는 양면경으로 가는 피부로 가는 그거를 이제 천궁과 백지가 했다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필발이나 천초로 쫙 이렇게 진통도 시키면서 확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처방이 구성이 잘 돼 있는 처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써봤을 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신경통으로 간다면 얼굴에는 3차 신경통으로 하지만 다리로 간다면 요거 빼고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우슬입니다만 우슬 뭐 이런 거와 같이 처방을 구성해 본다든지
다리로 갈 때는 습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뭐 창출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통에 저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응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쓴 논문들인데요. 3차 신경통, 이기력 풍산, 고혈압 신탕, 서각승마탕, 양겹산화탕, 갈근애기탕, 이런 게 이제 주로 쓰였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갈근애기탕 쓴 논문 보면 이제 갈근애기탕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 사상 태음인 갈근애기탕은 아니고 양면경의 부위고 그 양면경의 부위에서 이 열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시도입니다만 신경의 통증이라는 걸 좀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위를 잘 가고 그쪽에서 염증을 진정시키고 하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3차 신경통 환자 보면 그 대상포진처럼 벌겋게 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 표도 안 나요. 근데 죽습니다. 막 짜릿짜릿하고 막 환자 그 우리 할매 하나 있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기체 보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 처방은. 양면경으로 가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금세 치료 못 합니다. 환자분들 하루 이틀만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이게 안 되면은 병원 가서 주사 맞습니다. 근데 주사도 잘 안 돼요. 예. 이기가 풍산, 환기, 내 같으면 내 앞에서 환기 썼으면 숙지왕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산조인, 혼나야 돼. 뭐, 진범, 방풍, 이런 건 백계자 여러분, 백계자는 어떨 때 쓰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아기 놓고 출산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눈두덩이에 다래끼가 났는데, 이게 돌덩어리 같이 변했어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비인후과 가면 안에 고름차 있거든요. 칼로 잽니다. 칼로 째가지고 손으로 다 짜내요. 이런 것처럼 요 덩어리 돼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부셔줍니다. 이런 거 부셔주는 거. 그래서 이제 백계자 이제 그럴 때 씁니다. 잘 듣습니다. 상당히 잘 듣습니다. 그럴 때 환기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이제 출산하고 상당히 기혈이 허해져 있는 상황에 찌꺼기가 이렇게 간 거니까. 그럴 때 쓰는 거, 이럴 때 쓰면 내 앞에서 썼으면, 네. 진정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들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자, 이제 3차 신경통으로 왔는 방풍백지, 영교, 길경, 황금, 천궁, 현계, 치자, 황령 같은 거 아유, 자, 이게 안 됐죠. 안 돼가지고 보현 안심탕으로 넘어갑니다. 보현 안심탕으로 넘어가가지고 우각,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라고 상당히 심해서 그 진정시키게 산약 같은 거 소리하고 있네. 용안류, 지황, 맹문동, 산조인, 그 다음에 원지, 오미자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 한참을 열에 썼어요. 환자가 보살이야, 보살. 열애까지 한 달 일에 입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래 가지고 나섰답니다. 네. 병리를 잘 보세요. 병리 이런 거 왜 제가 이게 X를 치는지 한 달 났었어. 한 달. 근데 이제 한 달이라도 치료한 게 돼요. 이 진짜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 백고가인 삼탕을 썼어요. 땡, 사액탕 가감, 땡, 일주일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소쇼탕 가감, 에다가 낮에 사육탕을 아마 못 뿌렸나 봐. 아마 이제 팔다리가 냉하다고. 예. 이게 이제 안에 이게 기체 이런 염증이 되면서 사지골령이 되는 거는 진짜 팔다리가 차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 위축이 돼서 그래, 위축이. 자,
서린신경통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논문 찾다 보니까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이 환자 본 적 없습니다. 혀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혀나 목구멍 이런 데가 통증, 신경통이 생기는 경우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 9번 신경에 그 신경이 혈관에 눌려가지고 귀 안쪽, 목구멍 깊은 곳, 혀 뒷부분, 턱, 각, 턱 각 부위, 이런 데가 송곳으로 찌르거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날카롭고 짧은 통증, 요럴 때 이제 이거를 서린신경통이라고 한답니다. 요럴 때 음식을 삼킬 때, 말할 때, 기침할 때, 혹은 하품할 때 갑자기 발생하는 요럴 때에 이제 쓴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한방 논문 중에 여기 보면 이제 청아보험탕, 가, 기경, 박하. 그러니까 요 기체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숙주항이는 버려야 됩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천합은 황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필용방 감길탕으로 넘어. 차라리 길경이 낫죠. 길경이. 거기다가 시오 우방자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시오 우방자 지모 현계 황금 아 뭐야 뭐 아무튼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경통 요 신경통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의 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는 이제 인후부이니까 인후에 관련돼 있는 피롱방 감기탕 이런 거 위주로 길경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양명경이라는 의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이제 원래 요통하고 뭐쭉 준비했어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거 이제 임팩트 있게 싹 줄여가지고 하루 만에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임팩트 있게 해놓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근데 제가 저도 뭐 이거에 대해 약은 써본 적은 없어요. 약은 써본 적은 없는데 침으로나 뭐 부항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생각에 관절이 커진 것 같더라고, 관절이. 찌꺼기, 그래서 만약에, 아,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약을 만약에 쓴다면, 천호남성 이런 거 써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써보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 필발 그런 거는 약할까요? 아유, 안 돼. 그런 건, 이게 그는 필발 이런 거는 신경 이런 데 해야지, 아, 이 통증, 이 관절 이래 부은 거는 오한마 같은 거 써요, 오한마. 네. 필발 이런 거는 바늘이고, 이거는 오한마 같은 거 써가지고 때리 부숴야 돼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신경통이 막 이렇게 자극적인 거 말고 어 넘니스라고 그걸 둔한 거. 예, 예. 네네. 얼굴에 3차 신경통이 있는데 음, 오래돼서 네. 넘니스가 있는 그런 거는 네. 약을 필발천초 이런 걸 써도 될까요? 그러면 둔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게 기체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기체는 우리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예. 네. 네. 둔한 그- 거를 습인가? 그렇죠. 음, 음, 그러면 뭐 써야 될 것 음, 같아요? 제 얼굴에. 습기 보는 약 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킥이 하나 필요해요, 킥이. 예. 음, 이럴 때 세신은 아닌가? 빙고. 세신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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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필요합니다. 킥이 필요합니다. 창출이나 이런 거 다 맞아요. 예. 그런데 딱 그 부위에 딱 갈 수 있는 거. 이거 잘하시네. 와, 세신을 얘기할 수 있다니. 거기에다가 이제 남성 이런 거 좀 같이 좀 쓰면 좋습니다. 반한 남성.
근데 세이신 같은 킥이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제 혹시나 이걸로 이제 이게 넘니스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예, 습기, 예, 피부나 신경의 우리 한 방울은 피부의 습기죠. 예. 또 무슨 약이 있을까요? 오늘 얘기했어요. 오늘 아, 피부의 홍화? 습기, 뭐 이런 거? 피부의 그거 습기 얘기했어요. 피부의 습기? 예. 음,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종현님한테 얘기했었나? 뭐, 할 때. 종현님, 기억나시나? 피부의 습기. 글쎄 아까 포공령 이런 거 말씀이 아니면 피부의 습기에 가면 증상은 뭐죠? 피부의 습기의 증상. 이거는 피부의 아, 습기다. 땀, 땀. 환기, 마황. 그렇죠. 환기. 음, 음, 의외로 음,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도 음. 개념이, 아이고, 여기가 헐레벌레 얼른, 해져 있구나 하는 거예요. 습기로. 이게 음, 얼마나 이게 닫아지지 않으면 그렇나. 그래서 이 임상례 중에 환기계지 오물탕 이런 거에 음. 넘니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는 필발이나 천천 쓰는 거 아닌 거죠. 저라면 조금 주의할 것 같아요. 음. 넘니스는. 그러니까 필발 천천은 그냥 이렇게 오히려 초기에, 통증. 예, 어, 네, 그럴 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질문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